예. 좀 쉬셨죠? 네. 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즐거우면 됐어요. 자, 수영자 들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 110페이지. 수영자. 이제 중요해요. 수영자는 세 가지. 자, 법 좀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근거 이상은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자. 자, 근거 이상은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랬죠? 집행이 뭐가 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경과 먼스 X. 자, 그러면 근거 이상 실형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럼 근거 이상의 실형이 뭐가 있어요? 사형, 또 징역, 또 근고입니다. 사형, 징역, 근고 이거 알고 있으면 됐고, 그럼 여기서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만기석방 제도하고 뭐다? 가석방. 만기석방이란 말은 만기 출소했다는 뜻이죠.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중개는 뭐 돼요?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 3년. 더 쉽게 표현하면 두부 먹고 몇 년? 3년. 교도소 나면 누가 두부 갖다 주고 그러던데. 그렇죠? 자, 근데 3년간 중개는 못 한다 이 말이고. 근데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준다는 소리죠? 그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몇 년을 종료로 봐? 무기는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년을 종료로 봐요. 언제부터? 가석방은 된 날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법에서 또 몇 년? 3년. 그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죠? 근데 한 12년 정도 복역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교도소.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봐요. 그러면 이건 자유몸이죠? 그러면 종료되고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더한 몇 년? 13년을 기다려야 돼. 교도소 나오더라도.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고시부터 계산하면 몇 년이 돼요? 25년이 되지. 어차피 여기는 교도소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선고시부터 계산하면 25년이 되고.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 13년. 여기는 자유몸이잖아요. 13년간 중개 못 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끝. 그럼 유기는 언제 종료로 봐? 유기징역. 자, 자녀형기 경과. 무슨 형기 경과? 경과를 종료로 봅니다.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3년간입니다. 됐어요? 예. 자녀형기 경과 될 때도 몇 년? 3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5년 선고받으면 5년은 징역 살아야 되죠? 근데 한 4년 정도 사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러면 자녀형기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3년. 그러면 또한 몇 년? 4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녀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근거 이상의 실형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자, 세 번째 줄 중간 사형, 징역, 근거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거기 밑줄 그었어요. 거기 밑줄 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특히 주의할 것. 특히 주의할 것 두 줄 있어요? 별표 쳐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할 것은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동그라미. 우리 중개사법은 물론 그 밖에 무슨 법? 다른 법률 동그라미. 중개사법이 됐건 다른 법률이 됐건 무조건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폭행을 해서 징역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격이요. 똑같이. 우리 중개사법 이중 등록해서 징역 받을 수도 있죠. 똑같이 결격이라고. 이게 우리 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이 된 거예요. 징역 근거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만기석방 밑줄 그으세요. 제목에. 만기석방. 행기 종료를 만기석방 밑줄 그으세요.
마지막 제출 석방일로부터 몇 년? 3년. 그걸 공부하면 되고. 자, 오른쪽 니은. 자, 니은이 바로 가석방을 말합니다. 니은이 무슨 석방? 자, 세 번째 유기형 동그라미, 자녀연기 경과 동그라미. 유기형은 자녀연기 경과. 무기형은 심령 경과. 그게 종료야. 유기는 자녀연기 경과. 무기는 심령 경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몇 년 경과? 3년. 그리고 몇 년? 3년.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냐? 자,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년. 그러면 집행 면제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거기 세 가지 읽어보세요. 기억. 법률 변경이 있고 또 니은 시효 완성이 있고 또 디귿 특별 사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법률 변경 옆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통죄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간통죄는 지금 폐지됐잖아요. 네. 옛날에 폐지 전에 간통을 했을 때 징역 1년을 살고 있다 가정을 해봐. 근데 살고 있는 도중에 간통죄가 폐지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줘. 원래 1년 살아야 되는데 6개월 살고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몇 년? 3년. 그럼 가석방과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이것은 자녀형기 계산해 안 해? 무조건 면제 받은 날부터 3년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시행일이 면제고 그때부터 몇 년? 3년. 두 번째 줄 med어보시면 돼요. med어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럼 이건 뭘 생각하면 돼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났다 이 말 아닙니까요? 네. 뭘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도망자. 재판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옮기는 도중에 중간에 탈주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정 기간 도망 다니면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집행 면제해줘. 아, 그런 거 있다고 좋아하래. 이제 도망 다녀보려고? 좋았어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가 되거든요. 시효 기간은 형법에 따라 다 달라져요. 범죄가 뭐요? 중한죄일수록 시효가 길겠죠. 네. 가벼운 거 작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됐어요? 예, 세 번째 줄 밑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사면이 있어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그러면 면제돼 버려요. 뭐가 돼? 면제. 그러면 그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3년이죠? 네. 특별사면. 면제 돼버려.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그러면. 됐어요? 예. 이때 면제 받는 날부터 몇 년? 3년.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특별사면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범칙금 벌점 다 없애진다 이런 형식이야. 폭행죄 범함자 다 사면한다 이런 형식이라고. 그러면 수가 많죠. 그러면 이것은 3년 기다립니까?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즉시 벗어난다. 밑에서 두 번째 사면 즉시 벗어난다. 거기만 이쪽으로 보세요. 즉시 벗어난다는 거. 그럼 3년 기다려 안 기다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면 이건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 세 가지는 면제 사유고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놔도 전혀 지장이 없어.
전혀 지장이 있어 없어?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눈물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양가로 2번 읽어보세요.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렇게 표현했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근거 이상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면 집행유예란 뜻이 뭐예요? 집행유예란 말. 집행을 뭐 한다? 보호를 시킨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호를 시킨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집행유예 개념은 다시 정리하면 이 개념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죄를 보면 징역 선고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선고는 들어가요. 그럼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 그럼 교도소 보내 안 보내?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주죠. 몇 년에서 몇 년? 1년에서 5년.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해놨다 가정을 해봐요. 기간을.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 무사히 경고하면 이 선고 효력이 이때 없어져요. 끝났을 때. 근데 그 전에는 선고 효력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범죄 저지르면 여기 범죄 살아도 이거 1년 살아야 돼. 거기에다 가중처벌돼요. 근데 이게 무사히 끝나면 없어지고 여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보류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집행유예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죠.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그죠? 자, 여기 징역 몇 년이요?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저기 4년.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거 공부한 거예요. 몇 년? 4년이에요. 그 이유는 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그럼 유예기간이 몇 년? 그러니까 4년이 맞아요. 유예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럼 연습할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유예기간만 찍으면 맞다니까? 그러면 약간 응용할게요. 지금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어요. 이거 형법이잖아요. 폭행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 똑같이 4년? 아닌 것 같아? 똑같이 4년이요. 아까 우리가 주의할 것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이 징역이란 단어가 떨어지면 근고란 말이 떨어지면 사형이란 말이 떨어지면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똑같이 결격사유다고. 아까 그 주의할 거 별표 쳐놓으라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징역 근고란 말이 들어가면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무조건 결격. 똑같이 배운 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예를 세 줄 맺어보세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찾았어요? 징역 1년에 처하나 단 2년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몇 년? 2년간 결격사유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읽으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자, 한번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란 말. 이거 1번. 그 다음에 몇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말. 그리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는 말. 이해됐어요? 예.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방금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벌금형은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들어가.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중개사법이더라도 300만 원 미만 벌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결격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과태료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 아니야. 과태료는 벌금하고 다르죠?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까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라고 했죠? 그럼 선고유예라는 것은 선고 자체를 보류시킨 거거든요. 더 가벼운 범죄. 이건 결격이 아니야. 징역에 대한 선고유예든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든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끝났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자, 양가로 3번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벌금형 선고는 오직 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 적은다. 이 지문하고 밑줄 그었어요? 밑줄 그었습니까? 예. 따라서 형법, 변호사법, 도로교통법 다른 법률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 그리고 그 밑에 또 주의할 점. 중개사법 위반하도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아니고 또 선고유예를 받아도 결격 사유가 선고유예 동그라미. 선고유예는 무조건 이 단어만 나오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과태료 300만 원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자, TP 넘어가세요. 그래서 수영자 세 가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청색 4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칠판에서 수영자 끝났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이 4번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이거.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기억나요? 예.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돼? 공인? 중개사. 유일하게 시험 못 본 거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3년간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거세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말은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가 없다. 개념 밑줄거세요. 자, 양가로 2번 읽으세요.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은 누구에게만 부과돼? 소공. 소공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라는 일정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야. 이걸 자격 정지란 말 써요. 이게 무슨 정지? 이걸 무슨 정지? 자격 정지란 말을 써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형법에서도 자격 정지란 게 있어 없어? 있어요.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해서 자격 정지란 말이 나오죠. 거기서 말한 자격 정지는 선고권이랄지 피선고권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개념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을 때만 결격이에요.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오로지 소공의 하나에 적용된다. 이 지문하고 자격 정지는 소공에만 인정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형법에 의해서 자격 정지를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란 말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개념 자체가 틀려. 여기서는 선고권, 피선고권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예. 끝. 자, 양가로 3번. 자,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취소당하죠? 취소당하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해? 3년간 중개업에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아까 뭐랬어요? 자격 취소 빼고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에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합격하면 다 자격증 나와. 이거 빼고 다 나와. 자격 취소 빼고. 그러면 등록이 취소돼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왜 시험 볼 수 있다고 내가 적어놨어?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자격증 없는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거든요. 개공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지.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볼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누구 생각하면 돼요? 중개인. 자, 이것은 그때 적어 놓으면 되고. 시험 볼 수 있는데 중개인 생각하면 돼요.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아주 좋았어요. 자.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이게 내공이 쌓여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내공이 쌓이면 그래요. 반사적으로 나와. 됐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오, 좋아. 신기하죠? 오, 좋아. 신기하네. 하나 더. 그렇게 웃지 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1, 2월 달에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왜 안 했다고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번에 한다고 하긴 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1, 2월 달에 뺀 거거든요. 오늘 강의할 거예요. 자, 이 등록 취소 단서가 있어요. 등록 취소 단서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괴롭히기도 할 거예요, 아마. 자,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 한다 그랬어요? 3년. 근데 등록이 취소됐는데 3년 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개인 개공이 사망. 법인 개공이 해산. 아까 한번 나왔죠? 네. 그럼 아까 실효 사유도 되지만 이게 무슨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필치 적어요. 제목 옆에도 필치라고 적어.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결격 사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기 봐봐요. 저기 왼쪽에. 개공이 중개업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이? 이것도 필치 사유. 필치 사유 적어요. 필치 사유 적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이거든요. 등록 기준 뭐가 돼요? 미달. 이건 필치입니까? 임치입니까? 임치. 뭔치? 뭔치? 임치. 이거거든요.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봐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네. 왜 이건 3년이 적용되지 않는가 봐봐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뭘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까 한번 했죠? 그러면 효력은 이때 없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 법에서 반드시 취소를 시킨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취소되면 원칙이 몇 년간 못 해? 3년. 근데 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키는 거잖아, 지금. 그럼 3년 지났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중개업 하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나는 간혹 가다가 묘에 가서 한번 깨워봐. 안 일어나더라고. 산에 혹시 등산할 일 있으면 한번 깨워봐요. 안 깨워봐? 안 깨우면 돼. 아, 그거 해봐. 되게 재밌어. 혹시 또 일어날 줄 알아요? 예? 예. 해봐. 재밌어. 예? 자, 하여튼 이건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이제 1년 동안 괴롭힌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괴롭힌 게 이거라고. 그럼 지금 결격 사유가 지금 배운 게 한두 가지예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무슨 심판 받았어요? 그럼 언제 벗어난다 그랬어요?
종료 심판을 받을 때 벗어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개시 심판 받은 것 자체가 결격 사유잖아 지금.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러면 개시 심판 어디서 내려요? 법원에서.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취소는 누가 시켜? 등록? 서북구청장이 내린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개시 심판 되면 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 그럼 취소되면 원칙이 몇 년이요? 3년이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격, 이것도 결격. 그럼 중복이 되면 원래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여기 끝났더라도.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결격 사유를 이유로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결격 기간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고 있어요? 좋았어요. 그럼 됐어. 혹시 감이 안 오더라도 넘어가도 돼.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일단 언급을 내가 해놨어요.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그나마 자, 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예요. 여기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 어느 법에 위반해서? 중개사법. 다른 법은 결격이 아니니까. 그러면 몇 년간 중개 못해? 3년. 맞죠? 그러면 벌금 받은 것 자체가 결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북구청장이 등록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취소하면. 취소되면 원칙이 몇 년? 3년이잖아요. 둘 다 3년이죠. 근데 어떤 3년을 적용하지 않던가요? 밑에. 등록 취소 단서잖아요, 이거. 이 자체가 결격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벌금형 받고 3년, 이거서 벗어난다고.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같은 3년이니까 수험생들 자꾸 흔들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 표정이 영 안 되는 것도 표정이었어요. 네, 됐어요. 방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강의하다 보면 간혹가다 안 되신 분이 많아요. 그러신 분은 그냥 넘어가도 돼. 일단은 봐보세요.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중개할 수 없다? 3년. 근데 저 세 가지도 다 취소 사유잖아요. 네. 저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벌금형부터 3년을 적용될 수도 있어요. 네.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등록기준 미달. 이것도 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취소 사유거든요. 그러면 등록기준은, 자, 이렇게 생각, 아까 우리가 등록기준 배웠어, 안 배웠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실 확보하고, 결격사유 없어야 한다. 기억나? 네. 그러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가고 배웠죠? 네. 그럼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두면 돼, 안 돼? 네.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겼어. 그게 등록기준 미달이야.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겼다니까? 그러면 그게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그러면 취소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취소 당하면 3년간 기다린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사무소만 적법한 곳으로 옮기면. 이해됐어요? 네. 취소를 당했지만 3년간 못 한 게 아니라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2번이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괴롭히는 것은 이 셋 중에서 이것이 괴롭혀요. 이것이 괴롭히지 1번하고 3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개념 잡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등록 취소되면 몇 년 못해? 3년. 세 가지 때문에 취소되면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다만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항상 등록 취소 후 3년 후 결격 사유가 적용된 것은 아니고 다음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질문 있습니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기억.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개공 법인이 뭐 있다? 예. 그럼 필지 사유로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것도 필지 사유로 적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줄은 예컨대 예문이 있어요. 예컨대 있어요? 네. 저거 아까 내가 설명한 거 그거요. 자,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일단. 개공이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아 뭐가 됐어요?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부터 3년 결격 기한이 적용된 게 아니라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때가
벗어나는 시점이다. 이 지문 있어요? 이 지문이 아까 내가 설명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 결격인데 그것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럼 이 3년을 적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지문이 그거고 또 그 밑에 또 예문 또 나와 있죠. 만약에 거기서부터 4줄. 개공이 금지행위 규정 위반 밑에 보세요.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중개사법 위반이야. 금지행위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잖아요. 중개사법 위반하여 같은 말이라고. 자, 몇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럼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벌금형 선고 때부터 3년간 결격이지 등록 취소 때부터 3년 결격 기간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밑에 있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이해됐어요? 중개사비가 300만 원 받으면 3년간 결격이지 등록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문이라고.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등록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디귿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밑에 적었어요. 이것은 필치랄에서요, 임치랄에서요. 임치. 자, 그렇게 해놓고 넘기세요. D페이지 넘겨봐. 그럼 D페이지 116페이지 예컨대 몇 줄이 나와 있어요? 그 밑쪽에서 예문. 여러분들 읽으면서 밑줄. 무허가 건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정 명령을 받고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거죠? 자, 예문까지 다 체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 예문을 곰곰이 읽고 생각을 해봐요. 끝. 됐죠? 예. 자, 단서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두 줄 읽으세요.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건데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서공에게는 자격 정지가 있고 개공에게는 일 못하게 한 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가정을 해봐. 업무정지 몇 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예?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일하고 싶어서. 업무정지 받으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에서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서북구에서 일 못 할 거 아니에요. 폐업하고 강남에서 하려고. 그래서 폐업한 거야. 그러면 폐업해서 강남에서 하면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규정을 둔 거예요. 결격사유 규정을 두면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해 못 해? 저 아무 취업도 못하고 등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일 못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근데 결격 사유는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경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라니까. 여기는 결격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일을 못하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업무정지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어 안 됐어? 일반인이 되면 이제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결격 사유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 안에 보면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그 말이에요. 폐업하면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 이 기간 동안 결격해서 중개업하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에요. 네. 이걸 안 물어보는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 못하는 기간하고 결격 사유 기간하고 틀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쉬워, 어려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그렇지. 5번. 별표 치고 읽으세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과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해가 됐어요? 그 두 줄이 이해가 됐냐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으라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위에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뭐예요? 법인. 자, 설명할게요. 칠판 보세요. A 법인 개공이 여기도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6개월 받았다 가자 그러고 그럼 6개월 동안 이 회사는 일을 해 못해? 중개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 소속하에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 임원하고 사원은 아까 직원이라고 했어요? 경영진. 임원은 이사 감사고 무한책임 사원이죠? 이건 직원들이 아니야. 경영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하잖아요. 업무적인 반응. 그만둬 버려요. 왜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일하려고. 나는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가 자기 일하려고. 그 말을 말해요. 그럼 거기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그 두 줄에 그만뒀단 말이 있어 없어? 이었던 자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었던 자는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임원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그만두더라도 이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두 줄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임원 사원도 업무정지 기간도 일 못하죠? 그만두더라도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야. 중개업 한다 못한다? 개인적으로 나가더라도 중개업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험이 나와. 근데 거기 첫째 줄 후단 보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진하게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이야.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 사유지.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 당시 X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예요. 1월 달에 사유 발생 당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까 인장 등록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세요. 그 등록 인장을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걸리거든요. 이게 사유예요. 그때 이제 걸렸어. 서부구청에. 그러면 이때는 누가 근무하고 있었냐? A 임원만 근무하고 있어요. 누구만 근무하고 있어요? A 임원. 근데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서부구청장이 처분이 내려지기는 3월 달에 내려졌어요. 2개월 후에.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을 못 하죠? 근데 이때 B 임원이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B는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업무정지 떨어지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 B 둘 다 그만둬 버려요. 왜 그만뒀다 그랬어요? 다른 데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구만 결격? A만 중개업 못 하는 거예요. 이분만 결격 사유가 되니까 중개업 못 하고 사유 발생돼서 B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그 이유는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 그러면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 처분 당시 임원 사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끝났어요. 5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5번. 큰 5번 제목 있어요?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거요.
이거. 이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임원 10명이라고 아까 공부 한 번 했죠? 그러면 임원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에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양가리 1번이 그 내용이에요. 세 줄 읽어보세요.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범위는 사원 또는 임원의 영역으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위에 열과는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 그 자체의 결격 사유와 중개사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빼든지 교체하든지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찍으시고. 그러면 양가로 2번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임원 사원이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결격 사유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2개월 이내 해소시켜야 돼. 안 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라는 단어 있어요? 밑줄 그시고 밑에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런 단어 있어요? 예, 그건데 다시 정리할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소속하에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잖아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어 없어? 자,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뭐 파산자가 선고받든지 수용자 선고받든지. 그럼 몇 개월 내에 해소시켜야 돼? 해소시켜야 돼요. 10명 중 1명이 있는데 다 취소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2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나요. 만약에 2개월 내에 해소 안 하면 법인은 어떤 제재? 등록이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요. 해소 시키면 관계없는데 안 하면. 이해됐어요? 필치. 뭔치? 필치. 그럼 이제 복수 받게요. 한 바퀴 도신 분들은 복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면 되고. 자, 지금 배운 것이 이거잖아요. 그럼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하고 보조원 통틀어서 고용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몇 개월 이내 해소시켜라. 2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그랬죠? 안 하면 개공에게 어떤 제재?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나왔어요. 여기는. 여기는. 기억이 없지? 여기는. 기억이 없어. 여기는. 없어. 우리 여기 있어요? 당연히 기억이 없지? 업무정지? 진짜로? 그냥 업무정지 찍었어. 맞았어요. 업무정지. 무슨 정지? 자, 봐보세요. 총 352페이지. 아니고 253페이지인가? 253페이지. 아닌데? 352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런데. 324페이지. 324페이지 보세요. 324페이지 청색 3번 업무정지 나와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 두 줄 읽으세요. 거기 밑줄 그어놨어요? 네. 그거요, 그거. 그러면 봐보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임원 사원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경영진. 이분들이 결격사에서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결격사에서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들어가요.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연습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그럼 법인도 임원 사원이 있고 밑에 고용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분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이내 해소하라는 거잖아요. 네. 안 하면 이 법인의 어떤 제재?
업무정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흔들려.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이거 업무정지, 이거.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개공은 법인도 있고 개인 개공 다 포함된 개념이야. 그럼 이거 법인 밑에 임원, 사원, 경영자고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결격사유 있으면 필치고, 이 사람이 결격사유 있으면 이 법인 자체가 업무정지 받는다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조금 바꾸니까 또 흔들려. 먼기, 신기. 자, 그래서. 창피하죠? 그걸 깨달은 순간 합격이 돼. 그걸 못 깨달은 문제지. 자,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임원 사원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 2개월. 법인 개공이 반드시 취소. 안 봐죠? 2개월 내에 해소시키면 관계없어요. 그럼 직원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 2개월. 안 하면 업무정지. 법인 개공이든 개인 개공이든 업무정지 사이에 들어가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해놔야지 점수가 나오지. 대충 공부해놓고 아는 문제 나오면 맞히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틀려버리고 그러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는 문제 나왔고 운 좋게 점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틀려갖고 안 나오고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제목 읽어보세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이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처음에 했죠. 이거 효과예요, 효과. 그 책 한번 봐드릴게요. 자, 청색 1번에서 개공이 되기 전에 결격사유.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제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제목. 이거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결격사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개설 등록 제한. 그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자, 사원 임원 고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에 있는 자는 취업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끝. 자, 뒷배 넘어가세요. 자, 청색 2번이 개공이 된 후에, 개업공인 중개사가 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양가 1번 제목이 뭐요? 절대적 등록 취소를 달린 변호사. 필요적 등록 취소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요.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사유 되는 건 반드시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셨어요? 네. 개공이 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필치, 절치 같은 말이라고.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고용이 근무하다가 결격사유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해고시키라 시키지 말라? 시키라 그 뜻이에요. 그 내용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 제목만 보면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효과라고, 이거 효과. 취업이 안 되고 하는 도중에 하면 해고시키고. 됐어요? 개공도 등록이 안 되고 하는 도중에 하면 필치, 절치. 됐어요? 아, 그 말이다. 되기 쉽죠? 자, 그러면 오른쪽 예제 8번. 예제 8번 있습니까? 네. 결격사유 문제는 쉽게 나오면 되게 쉬워. 이건 쉽게 나온 거야.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이건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읽으셨죠? 네. 자, 1번은 보세요. 결격사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죠? 네. 이건 되게 쉽게 문제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무조건 아니야.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 그 다음에 19세에 달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럼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죠? 네. 결혼해도 안 되죠? 네. 동의받아도 안 되죠? 네. 무조건 결격이야. 그리고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냐는데 결격 맞죠? 네. 이건 법조문 그대로 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내면 쉬워. 그죠? 그 다음에 근거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내놓으면 쉬워.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고
문제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격사유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게 내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쉽게 내우면 쉬운데 어렵게 내면 되게 까다로워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범위는 끝났죠?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다음 주에는 중개사무소 업무범위 고용인 인장 협회역 5장 일부까지 들어갈 거예요. 4장하고 5장 일부. 이제 결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